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를 잘 모르실 거라서요. 저는 지금 중동 내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수업으로는 우리 대성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만 또 수능 수업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학교는 영동하고 중동 두 개 학교만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저는 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나온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첫 해부터 제가 중동을 맡았거든요. 학원 나온 첫 해부터. 그래서 제 메인 학교도 중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애착이 조금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업도 다른 학교들하고 달리 내신 때는 내신하고 수능 때는 또 통합반으로 수능 수업하지 않고요.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능하고 내신하고 계속 퐁당퐁당 같이 챙겨가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짧기도 하고 해서 일단 우리 중동 국어 내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하면 적절한 대비가 되는지까지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사용하고요. 사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프린트만으로 문법을 했었는데요. 재작년부터는 이제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문학하고 문법을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요약서 수령.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중동 선택하시면서 서술형 이야기를 안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학교랑 완전히 다른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주고요. 지문을 요약하는 서술형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관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평가 구성을 잠깐 보시면 지필에서 중간하고 기말이 30%씩이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가 40%예요. 그런데요, 이 40%가 뭐냐면 서술형 요약이에요. 거기 적으세요. 얘는 요약형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합니다. 실제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4단이거든요. 일주일에 4번 수업하는데요. 3번을 이 수행평가 발표를 해요. 한 번만 교과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 수행평가가 요약서 수령이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보시면 지필고사 보시면 선택형이 18% 그리고 서술형이 12%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가 60점이고 얘가 40점인 거예요. 그러면 요 40점인 녀석이 또 뭐예요? 요약서 수령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한 학기를 구성했을 때 64%가 요약서 수령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요약서 수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건 이제 감지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시험 범위 올해 기준으로 조금 정리해 놨습니다.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1학기 중간에는 올해 기준입니다. 자, 문학 요렇게 갈래별로 나오고요. 요때요. 적으세요. 갈래 특성 알아야 합니다. 시, 소설, 수필, 극의 갈래 특성을 이론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얘는 독서예요. 그러니까 비문학이고요. 자, 여기서요. 또 적으세요. 나중에 제가 내신 설명회 할 때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큰 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요 독서에서는요. 외부 지문이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 11 여기에서도 요거는 문학이고요. 자, 그 다음에 1학기 기말은요. 올해 기준으로는 문법만 했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하고 의문의 변동을 했는데요.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 있는 것만 다루지 않고요. 전체 조항을 다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하지만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근데 한글 맞춤법 조항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때는 조금 암기를 동반을 조금 해야 되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수업할 때 암기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해를 해야지 암기도 하는 건데 무작정 암기에서는 사실은 문제를 조금만 틀어놓으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전제한 암기 테스트들을 계속 진행하는데 요때는 암기도 조금 그래서 요때 내신할 때는 제가 아예 암기 테스트를 거의 매주 보다시피 합니다. 패스페일로요.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남아서 무조건 다시 재시험 보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점검할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간 기말이요. 우리 요 의문 변동하고 한글 맞춤법이 중간고사 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중간고사 때 봤어요. 그래서 요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학기 때는 메인이 요 파란색인 문법입니다. 요게요. 우리 고대국어, 중세국어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중세국어만 있는데 고대국어까지 같이 학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이 들어있고 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에서는 토론하기가 살짝 들어있고요. 얘는요. 정말 뭐 학교에서 한 30분 수업하십니다. 이번에 시험 본 거거든요. 애들요. 그런데요. 이게 외부 지문이 나와요. 재작년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얘는 외부 지문으로
아예 토론 지문을 수능식으로 분석하는 훈련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을 굉장히 강조할 건데요. 왜 그런지 뒤에 가서 이제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문학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관동별곡 보이시죠? 워낙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요거 암기 테스트까지. 그래서 어휘, 해석, 표현까지 싹 다 잘 학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법 요소, 문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해놓은 것이 문법이고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사실은 중동 국어의 경향이요. 서술형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바뀌어오고 있고 사실은 첫 해 때를 생각하면 서술형 시작한 요약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을 조금 긍정적으로 갖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법만 1학년에서 문법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1학년 아이들 데리고 문법만 하는 거 조금 맞지 않다. 선택 과목으로 화작을 선택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엄청 많이 비판했고 부모님들께도 계속 부탁드렸어요. 학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대작년부터는 사실 바뀌어서 문학하고 문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조금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커리로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을 잘 출제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두드러지게 외부 지문을 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부 지문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아이들의 변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조금 반대이긴 해요. 수능하고 달리 내신은 그때 고3만이라도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외부 지문을 자꾸 툭툭툭 내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평소 실력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요. 외부 지문이 나올 때 뭐 예를 들면 현대시가 있어요. 그럼 이 현대시랑 주제의식이라도 비슷하거나 표현법이라도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모의고사 보듯이 한 세트 정도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외부 연계 작품을 학습해 놨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가 가장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문학하고 독서도 조금 학습을 꾸준히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꾸준히 조금 해놔야 더 잘 볼 수 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큰 틀이고요. 이번에 시험 범위는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중동고 시험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자, 제가 4가지로 뽑았거든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밖 지문 요약하기 서술형 문제.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객관식이 20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약 지문이 3지문이 출제됩니다. 1학기 때는 비문학만 3지문, 2학기 때는 소설만 3지문. 이렇게 3지문씩 출제가 되고요. 이것을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별로 제가 여기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문단별로 요약하는 게 2점씩이에요. 그래서 5문단 10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를 점검하는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씩 딸립니다. 그래서 지문당 2개 문제씩이고요. 3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 요약서 수정할 때는요.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50분을 주는데 20문제의 객관식을 풀고 3지문을 요약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애들이요. 제가 첫 해에 딱 만나서 처음 모의고사를 딱 시켜보고 3세트를 딱 주면 몇 분 나오냐면요. 거의 60분 가까이 나와요. 아무리 빨리 써도. 50분을 넘겨요. 이걸 줄여서 몇 분까지 줄여야 되냐면 제가 최소한 35분까지 줄여야 됩니다. 객관식 20문제는 15분 안에 풀고 마킹까지 끝내야 되고 그리고 35분 동안 요약을 해야 된다. 빨리 더 줄이면 25분이 최적이다. 연습할 때 25분 걸리면 실제 시험 때 30분에서 35분 사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시험 볼 때요. 막 떨어요. 시험지 딱 받고 나면요. 옆에 친구가 시험지 한 장만 딱 넘기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내가 느릴까 봐. 그래갖고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요. 너무 떨려요. 옆에서 시험지 한 장 넘기는 소리만 나오면 전 닭살이 돋아요.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야 그런 소리 딱 들리면 넌 2장 3장 막 넘겨버려.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정도로 긴장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도 막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쓰는 조금 우리 아이들 중에 왜 꼼꼼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쓰지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요. 끝까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막 숨이 막혀요. 제가 같이 클리닉 하면서 야 이거 그냥 써. 선생님 이거 이 표현이 낫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써. 그럼 이 표현 이 표현 쓰라고. 이걸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교정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중심 내용이 이거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딱 쓰는 훈련을 태도도 교정해야 되고요. 독해법도 조금 숙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빨리 교정하는 것이 좋고요. 요렇게 출제가 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출제되면서 작성 기준 조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까탈스럽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시간 안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독해. 실제로 제가요. 여기 앞에 잠깐만 조금만 더 보시면 일단 1학기는 비문학 세 지문 나오고요. 2학기는 문학 세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답 기준에 맞춘 정확한 요약법이 중요하다. 제가요 요거는요. 요약 거의 시작할 때부터 제가 중동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답조차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답이 어떤 때는 기준이 이렇고 어떤 때는 기준이 이렇고 막 이래서 제가 아이들 통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요런 문단은 어떻게 요약해야 되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가지고 이거를 제가 한 2년간 계속 했어요. 그때마다 정답이 다르니까. 그래서 요약 기준을 어느 정도 다 만들었습니다. 완성했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그렇더라도요. 학교 정답이요.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요약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요약하시는 답안에 어떻게든 부합하도록 쓸 수 있는 방법을요. 저는 계속 연구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통해서 또 그 소스들을 계속 얻어냈고요. 그렇게 해서 정답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을 이제 쭉 다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단은 이렇게 써야 돼. 이런 문단은 이렇게 써야 돼. 예를 들면 정의가 있더라도 이 정의는 안 써도 돼. 이 정의는 써야 돼. 비교와 대조가 나오면 어떻게 쓰는 것이 맞아. 그래서 문장 구조와 독해법까지 아이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아예 딱 체화돼서 이런 거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게 딱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넘겨보시면 자, 시간 조절 실패는 서술형에서 낭패의 지름길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요겁니다. 서술형 한 지문은요. 13점에서 14점이에요. 우리 아이들 1등급 컷이 보통 몇 점 끊길까요? 시험이요. 어렵든지 쉽든지 1등급 컷은 거의 똑같아요. 1등급 컷은요. 95점에서 6점 사이예요. 막 어려워서 평균은 왔다 갔다 하는데 1등급 컷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자 서술형을 13점에서 14점을 날리죠. 한 지문을 못 써서 실제로요. 아마 보세요. 이번 중간고사 때 한 반에 3분의 1 정도는 다 쓰지 못할 거예요. 애들이 1년간에도 다 쓰지 못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 그리고 첫 시험일수록 더 잘 쓰려고 해요. 연습 때는 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시험 때는 또 다 못 쓰고 와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13점에서 14점을 날리면 몇 점이에요? 86.7점이죠. 그러면 3등급 시작이에요. 나머지 객관식을 다 맞았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형이요. 자, 그리고 자, 15분 안에 OMR 기입 마무리한다. 그리고 서술형은 35분. 자, 요거를요.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계속 첨삭하고 피드백하면서 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요. 제가 보면 빨리 적응하는 아이들은 한 6주, 5주 안에 25분 정도까지 들어오기도 해요. 실제.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으로 지문을 요약해야 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요. 아이들하고 클리닉하고 상담할 때요. 한 번씩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하거든요. 요 서술형 관련해서. 그때요. 아예 지문 요약하는 순서까지 정해줍니다. 너는 이 지문을 먼저 요약해. 예를 들면 우리 비문학 지문이 나올 때요. 하나는 인문계열, 하나는 그러니까 과학, 자연과학 계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 계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 중에 아이가 첫 번째 지문이 수월해야 돼요. 첫 번째 지문이 어려운 게 걸리면 그러면 뒤에 쉬운 것도 요약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맞는 걸로 개별적으로 다 상담해서 다 정해줍니다. 그리고 아주 세세한 팁까지 다 던져요. 마치 제가 1대1 개인 교사처럼요. 만약에 마지막 두 문단을 못 썼어. 그럼 4점이야. 그런데 새끼 문제가 4점이야. 뭐 쓸래? 새끼 문제 써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아이들하고 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거는 뭐 하루아침에 딱 만든 건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계속 수업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맞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시하시는 방법하고요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야, 지문을 전체 다 읽어. 그런 다음에 다시 문단별로 요약해. 이렇게 하면요 100% 시간이 모자라요. 제가 아이들 시켜봤어요. 실제로 100% 시간이 모자라. 그럼 다 못 써요. 그러니까 문단별로 읽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아이들하고 실제 여기 화면은 조금 흐린데 아이들하고 실제 이번 기말고사 때 한 겁니다.
다른 거 요게 실제 학교 서술형 시험지 양식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매주 이렇게 피드백 해줍니다. 아이들에 맞춰서 매주 피드백 해주고요. 그러면서 클리닉은요, 제가요, 1년간요, 온라인 수업도 오프라인 수업도 목요일은 아예 안 잡습니다. 목요일은 아이들 위한 시간이고요. 그날은 무조건 클리닉만 합니다. 그래서 두각에 아예 제 강의실이 있어서요. 제가 강의실 앞에 한 요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앞에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요. 아이들 와서 계속 클리닉 할 수 있게 목요일은 비워놨거든요. 그때 오면 이제 서술형 연습도 하고 저랑 또 계속 상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피드백을 해주는데 시간만 잠깐 보세요. 이게요, 이번 기말고사 거예요. 이번 기말고사 거예요. 첫 회 때, 첫 주차에 연습한 건데 첫 아이 몇 분 걸렸어요? 26분이에요. 맞나요? 제가 뒤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일부러 부모님들이 조금 읽으실 수 있는 글씨들만 가지고 왔어요. 아이들 거 거의 암호해독 수준에 갖고 막 시간도 없으니까 막 빨리 쓰고 하니까요. 더. 그죠? 자, 우리 맨 마지막 아이 보세요. 몇 분 걸렸어요? 38분 걸렸어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중간고사 때 안 했냐고요.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빨리 감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렇게 매주 피드백 주고요. 거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동그라미도 2개고 세모도 2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요. 제가요 요거 아이들하고 요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시간을 주고 요약해라. 그리고 이번 지문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돼 라고 먼저 안내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이 요약을 쓰고요. 그리고 타이머까지 다 갖다 놓고 합니다. 요약 쓰고요. 그 다음에 정답지를 제가 쓴 정답지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랑 바꿔서 채점 첨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면 옆에 친구랑 바꿔요. 이걸 교환 첨삭이라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어떻게 썼는지 자기가 채점을 해보면 채점자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정답지를 꼼꼼히 볼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요 그냥 정답지만 주고요. 야, 너 이거 한번 비교해봐. 그러면요 절대 안 봐요. 정답지를. 그래서 옆에 친구랑 바꿔서 채점 대충 하면 옆에 친구가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 다 손해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정답지를 보면서 아 이렇게 요약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채점자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정답 기준에 맞게 쓸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먼저 한 벌 첨삭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스캔해 놓고요. 제가 다시 또 가지고 있으면서 또 첨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드백 코멘트 달아주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아이들 전체 인원 수대로 다 인쇄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넘겨가면서 아 얘는 이게 잘못됐지 이게 잘못됐지 이렇게 집단 첨삭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점점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뿌듯하시고 그리고 시간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 써도요 10점 15점씩 감점 당해요. 많이 감점 당하면 20점씩 감점 당해요. 20점 감점 당하면 지문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 반을 못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건 약간 비밀이라서 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전달하고 감점 당하지 않도록 적어도 썼으면 감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해 이슈가 조금 된 건데 교과서 범위는 외부 연계 작품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외부 연계 작품에서 연계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약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주제의식이나 이런 게 무관한 거 우리 토론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아예 없는 지문의 토론 그리고 비문학도요 전혀 제재 또는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이 안 겹치는 비문학 지문을 하나씩 툭툭 넣어놔요. 그러면 애들이요 와 시험 때 너무 당황해요. 너무 당황해요. 왜 그러냐면 몇 분 안에 20문제 풀어야 된다고요? 15분이요. 제가 제시한 게 15분이라고. 15분 안에 20문제를 푸는데 거기에 모르는 지문이 비문학이 들어있다. 와 이건 100% 15분 안에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대하는 순간 애들이 숨이 막 턱턱 막혀요. 이제 그때부터는 선생님 저 대충 읽고 빨리 그냥 풀었어요. 서술형 때문에.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서술형 먼저 쓸까요? 아니 서술형을 먼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술형은 40점이고요. 객관식은 60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60점짜리 객관식을 먼저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중동국어는요. 사실은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험인 건 분명해요. 우리 대치동에서요. 그래서 우리
요 시간 안배를 조금 잘해야 되는데 외부 연계 작품을 꾸준히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고4마다 한 지문씩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요. 자, 문학 작품은 2개, 3개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무관한 지문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얘는요. 제가요, 2회, 3회를 해봐도 뭐 제재를 찍어서 할 수도 없고 내신 기간에 애들한테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아니야, 확신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집중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고 토론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지문을 가져다가 분석하는 방법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수능 지문을 가져다가 모의고사 지문을 가져다가 아 이런 선지가 나와? 그러니까 요렇게 빨리빨리 보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 선생님 조금 수월했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론도 외부 지문들을 좀 같이 보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평소 우리 문학하고 독서 절대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능력치가 가미되었을 때 서술형도 안정적으로 가고 객관식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요게 문학 예시입니다. 문학 예시고 이게 이번 기말고사 거였어요. 얘가 가작품이 그러니까 2가지 형식이에요. 뻔합니다. 가작품이 우리 시험 범위에 있던 작품이고요. 나아가요. 시험 범위 없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건 제가 직보 때 맞췄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문학이요. 연계돼서 나오면요. 거의 100%는 좀 거짓말이고요. 7, 80%는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서도 어디에서 나올지가 너무 잘 보여요. 요 지문 부분을 따면 문제가 몇 개가 나온다. 요게 너무 잘 보여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학 뭐 시도 마찬가지고요. 연계 작품들 뭐 이런 게. 그래서 보통 제가 연계로 나오게 되면 연계에서 나오게 되면 거의 맞춰요. 거의 맞춰요. 그래서 요번에 요 작품도 제가 맞췄었고요. 그다음에 2번째 유형은 요런 유형이에요. 그냥 요거 이외에 다른 지문입니다. 관동배곡하고 연계한 건데 관동배곡은 시험 범위 걸 주고요. 문제에다가 이렇게 보기로 넣어서 한 문제만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3문제예요. 외부 연계 걸린 게 3문제고 얘는 1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2 유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력 분명히 필요하고요. 풍부하게 연계 작품 봐야 된다. 제가 시험 범위보다요 더 많은 작품을 봅니다. 실제로요. 직전 보강 때 요럴 때 활용해서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이번에 중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문법 얘기인데요. 우리 중동이요. 문법이요 조금 강해요. 문제가 강해요. 근데 수업을 조금 간략히 하세요. 이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왜냐하면 3시간을 서술형을 하고 1시간을 교과서 수업을 해요. 근데 선생님에 따라서요. 이번에도 애들한테 말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아예 마지막 시험 3주 전까지 2주 전까지 교과서 수업을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서술형만 계속 하다가 다른 애들은 시험 범위 공부가 거의 끝났어요. 저랑도 거의 끝났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벌어지기 때문에 교과서 분량을 조금 너무 간략히 수업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 같은 경우에 그냥 교과서의 사례를 외운다? 이걸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뭐냐면요. 지금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빛이 밝아서 지금 여기 전미사, 어간 요런 단어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지문도 잠깐 보시면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런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용언, 어간, 명사 이런 거 보이시나요? 실제로요. 의문이나 한글 맞춤법에 그 수업을 할 때요. 요게 품사 단위인데 품사 단위는 전혀 없어요. 품사 단위의 내용을 수업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내용이 선지에 그대로 다 노출돼요. 그래서 요때 거기에 하나만 적어주세요. 의문 변동이나 한글 맞춤법 할 때는요. 단어 수준의 문법도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맞출 수 있어요. 단어 수준의 문법도 학습해줘야 되고요. 품사나 형태소 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층의 문법 내용을 숙지해야지만 잘 볼 수 있다. 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PPT 판서 수업 반별로 내용 다르다. 요거는요 고질적인 거예요. 고등학교 수업에서요. 그런데 우리 중동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세요. 그래서 프린트도 달라요. 심지어 프린트도 달라요. 옆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프린트예요. 자기 거 더 첨가해요. 막. 그리고 공유 안 해버려요. 공유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요 제가요 요거는요 반별로 필기랑요 프린트 다 매주 걷어요. 매주 걷고요. 그 자료 다시 합쳐가지고 제가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신 포인트 3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약서 수령 시간을 관리하라. 정답 기준에 맞춘 요약 숙지법 그리고 시간 관리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2번째 선택형 암기로 높은 등급 어렵다.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요. 수능 내신형 혼합으로 나온다. 정석대로 돌파해야 된다. 저는 요게 굉장히 좋습니다. 정석대로 돌파해야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좋은 시험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요거는 별표 치세요. 객관식은 마스터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객관식 100점 맞아야 돼요. 객관식은 다 맞추고 서술형에서 최소화 감점해야 돼요. 서술형 다 맞는 애는요. 한 번 고사에 1명, 2명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감점해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을 기본적으로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갈려요. 항상. 객관식 만점이요. 많이 나올 때는요. 한 번 고사에 막 30명, 40명씩 나와요. 30명, 40명이면 이미 1등급 인원 넘어가죠. 서술형에서 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식은 다 맞춰야 됩니다. 애들한테도요. 아예 제가 얘기해요. 선생님 수업의 목표는 잘 보는 거 아니다. 객관식 무조건 다 맞는 거다. 그리고 서술형은 다 쓰고 나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못 쓰면 이미 끝나는 얘기니까. 구문단만 못 써도 1등급이 안 나와요. 실제로요. 그래서 다 쓰고 감점 최소화하는 거다.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세 가지고요. 제가요. 이거 이번 기말고사 때 어제 보내드린 거네요. 시험 치르고 나면요. 바로 이렇게 시험 분석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저녁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피드백 다 받아가지고요. 어느 부분이 어려웠다, 어느 부분이 쉬웠다 이렇게 안내다 드리고요. 예상 등급 컷까지 해서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뭐 수업 내용도 안내 드리고요. 수업 얘기를 1, 2분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내신 때만 개강하는 수업 아니고요. 우리 중동 1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년간 제가 시간 픽스할 겁니다. 일요일 날 아침 수업이고요. 일요일 날 아침 수업으로 수능하고 내신을 무조건 중동 애들만 데리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요. 이렇게 수업 진행될 거예요. 우리 정규 수업 안내는요. 우리 홈페이지에 아마 영상도 올라와 있을 거고 다른 설명회 때 거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른 통합반에서는 제가 3시간 수업해요. 그런데 중동은 요약을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30분 추가해서 3시간 반 수업으로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요약 연습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하고 독서는요. 정규 수업하고 똑같이 나갈 겁니다. 네, 수능 정규 수업하고 똑같이 나갈 거고 수능 정규 수업 내용은 우리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또는 요청하시면 바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약 서술형 이번 겨울부터 연습할 거다. 겨울부터 연습할 거다. 그래서 제가 1월 7일 날 개강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고요. 뭐 실전 모의고사, 어휘시조, 데일리 적용 과제, 그리고 요약 서술형도요. 한 세트씩 매주 연습할 수 있게 과제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 요약은요. 제가 무조건 다 개별 첨삭합니다. 첨삭해서 매주 피드백하고요. 자, 그리고 2년간 제 수능 수업 컬이고요. 참고로 보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재 라인업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어휘시조 테스트지 요거는 80점 미만이면 끝나고 재시험 보고 가야 되고요. 수능 그다음 정답 모음 성적표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렇게 성적표까지 내드린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과제 라인업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수업 끝나고 나면요 매주 이렇게 안내 드립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뭐 성적 조회하기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제가 매주 수업 내용이 어땠다 이런 것들 안내 드리고요. 뭐 개인별 전달 사항이나 과제들 여기 넣어드리고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를 되게 안 보세요. 되게 안 보시고 여기만 보세요. 맨날 성적만. 우리 애가 몇 점 받았다. 요거 좀 봐주세요. 제가요 이번 주에는 암기할 거 많아요. 애들 좀 같이 갈궈주세요. 이번 주에 힘들었어요. 애들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성적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적 추이까지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 있게 다 안내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말씀드릴 거 다 드렸고요. 아마도 이제 이번 겨울이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특히나 내신 걱정 많으실 테고요. 수능도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표점 150점 나왔잖아요. 굉장히 아마 걱정도 되실 건데 첫 스타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신 같은 경우에도 첫 스타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1학년 담임 해봤습니다만 아이들이 처음 들어오면요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몰라요. 학교마다 너무나 편차가 심하고요. 그래서 내신 첫 시험을 보고 나서 이 아이가 잘하는 아이구나 못하는 아이구나 라고 판가름 되고요. 실제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뭐 국영수 애들 1등급 맞아요. 한 반에 절반 이상 1등급 맞아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애들 성적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자사고에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첫 내신으로 애들을 조금 줄 세웁니다. 줄 세운다는 표현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의 실력을 이렇게 가늠해 봅니다. 그래서 첫 내신이 선생님한테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 자신감도 그리고 내신은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 힘들어요. 첫 내신에 정말 빵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 내신에서 잘 봐야지 밑에서부터 치받아 올라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첫 내신에 죽고 살고 해버려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 죽고 살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